디어찰리님께서 참여를 해주실 거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영국의 어떤 집에서 실제로 겪으신 실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귀신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 가기렌! 여보세요? 네, 디어찰리님 안녕하세요. 돌빈이 나 잠깐만 지금 모르게 옆집인지 앞집인지 총소리가 났거든요. 잠깐 경찰한테 전화만 하고 돌빈님이 나한테 2분만 줄래요? 예. 잠깐만요. 잠깐만. 예? 나 소름 돋았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니 지금 이분이 여러분들 잠깐만 당황하지 않고 자 지금 이분이 지금 미국에 계시거든요. 지금 미국은 낮이에요. 아침이에요 지금. 아니 이게 무슨 분이시지 진짜? 아니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일까? 나도 지금 이런 거 처음이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밤 11시 28분이지만 그쪽에는 지금 대부분 한 9시 10시 정도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별탈이 없으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신고를 빨리 하셔야 되니까 일단 신고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전화 왔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디어찰리님 도대체 뭐예요? 이제 기다리는데 소리가 났는데 지금 아침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누가 불꽃놀이를 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도련님 바로 하기 전에 두발 소리가 더 났어요. 막 그래서 땅땅 혹시- 소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전화 받기 전에 한 번 나고 받으려고 바로 하는데 탕탕 소리가 또 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는 옆집인지 앞집인지 뒷집인지 모르겠어서 혹시나 도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 빨리 가야 되니까 예. 빨리 전화를 해서 이제 상황 설명을 했죠. 제 집 주소를 대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총소리로 생각되는 소리가 들렸다. 제 발이다. 그래서 이 집 주위에 웰니스 체크 좀 해달라고. 예. 죄송해요. 아니에요. 나도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도 어떻게 된 건지. 소리가 꽤 커요. 네, 근데 난 총소리인 거는 알아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군인이었던 사람을 만난 사람이라 사격장에 자주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 총소리는 분간이 조금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소리는 들으면은 이게 총소리가 아닌 게 아니구나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 왜냐면 이거는 그냥 무슨 작은 소형 총이 아니라 샷건 소리였어. 샷건. 샷건이면 뭐야?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산탄총? 예, 샷건 소리였어요. 이게 왜냐면 와. 근데 지금 이게 참여가 가능하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 저는 괜찮아요.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뭐 제가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만약에 샷건으로 막 개들 짖고 난리 났다. 그러니까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시작하죠. 잠깐만. 이거 시작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미국 이제 폴리스 분이 오시면 좀 디어찰리님한테 오시는 게 아닌가요, 그건?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은 만약에 범죄가 벌어졌는데 경찰들이 저한테 오면 제가 신고한 게 먼저 드러나게 되니까 절대로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제 전화번호 가지고 있고 제 주소 가지고 있으니까 뭐 경찰이 나중에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 오라고 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뭐 한참 지난 후에 뭐 찾아오던가 그러겠죠? 저도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진짜. 저도 막 손이 막 떨리네요. 그러니까요. 누구보다 지금 디어찰리님께서
훨씬 더 지금 떨리실 텐데 가능하실까요? 아,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근데 저는 오늘 그냥 좀 짧거든요. 그래서 아마 짧고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그냥 잘 하고 알겠습니다. 넘기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혼자 계신가요? 그 집에? 네, 혼자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혼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이야기하면서 저희랑 일단 같이 있어요. 네. 그리고 혹시 여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셨을 때 저희가 뭐 그쪽에다가 연락을 할 방법이 있을까요, 따로? 아니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그래요? 여기는 이렇게 경찰 시스템이 진짜 잘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거나 그러면은 곧바로, 게다가 뭐 총기 사고에 신고면은 곧바로 다 출동이 되고요. 게다가 여기는 좀 지역이 주택가, 이제 조용한 주택가 지역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큰 뭐 도시나 약간 할렘 쪽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더 잘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2,000명이 넘는 분들이 같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빨리 시작을 할게요, 오히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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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디어찰리님께서 오늘 지금,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이야기 또 이렇게 시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빨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삼촌은 영국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네. 사촌 언니한테 있었던 일인데, 저는 이제 놀러 갔다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 겪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잠깐 그냥 한순간 그냥 깜짝 놀랐던 이야기인데, 네네. 네, 그래요. 갑시다. 렛츠가. 네, 길이십니다. 렛츠 겟 갑시다. 삼촌이 젊으셨을 때 유학을 가셨어요.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네. 젊으셨을 때 유학을 가셨다가 이제 영국에서 현지인이신 이제 저희 숙모를 만나셔서 결혼을 하시고, 네, 그리고 저희 사촌 언니랑 이제 사촌 동생을 낳아서 이제 기르시면서 사시는데, 지금도 두 분 다 화가이시거든요. 네네. 삼촌이네가 처음에는 약간 런던 중심 근처에 사셨는데, 런던은 워낙 집값이 비싸서 집이 되게 작았대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외곽으로 가더라도 집을 조금 넓게 가자. 왜냐면 두 분 다 그림을 그리시니까 집에 좀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보관하고 할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시내에서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외곽 집을 이제 사셔가지고 이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해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들어가기 전 이제 그 약간 단계에서 영국 삼촌네로 놀러를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언니도 그림에 되게 재능이 많았어요. 예. 언니도. 네, 그리고 이제 언니가 그 집으로 이사 가서 얼마 안 돼서 처음 꿈을 꿨대요. 내 꿈에 언니도 집안에 있었고 혼자 집안에 있었는데, 까만 사람들 3명이서 네.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밖에서 해골이 있고 자기랑 그 까만 사람들 셋이서 집안에 있는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해골이 자기 뼈를 뽑아가지고 문이랑 창문에 못질을 하면서 못 나가게 막더라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자기 갈비뼈를 떼가지고 뭐 문을 막고, 자기 뭐 정강이 뼈를 떼가지고 뭐 창문을 막고, 막 창살처럼. 근데 계속 그 해골은 뼈를 떼는데 뼈가 계속 생기는 건지, 그렇게 막고 목질을 해도 그 해골은 계속 뼈가 있고. 네. 그 상황이라서 되게 이상했다 했는데, 잠깐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괜찮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디어찰리님 정신이 없을 만 하거든요. 지금 어차피 아무튼 이야기하는 동안은 저희가 같이 있어 드리는 거니까 계속 하세요. 네네네.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근데 네네. 한국에도 이렇게 귀신의 틀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처녀 귀신은 무섭다, 뭐 물귀신은 더 무섭다, 뭐 그런 약간 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양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도 뭐 귀신이 있고 지방령이 있고 뭐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 영매사들은 아무튼 뭐 사람들이 섀도우 퍼슨이라 그러거든요. 그 네, 까맣게 네. 생긴 사람들. 근데 그 까맣게 생긴 것들이 사람한테 붙으면 사람을 꼭 죽게 만드는데요. 오, 근데 예. 그 섀도우 퍼슨이 붙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능력자라도 그 섀도우 퍼슨과 이 사람의 분리를 못 한다고. 그냥 한 번 뭐 꼽히면은 그냥 그게 그 사람이 죽게 될 때까지 그 누구도 그거를 끊어낼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악마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섀도우 퍼슨을 제일 두려워해요. 뭐 섀도우 퍼슨이 붙었다 그러면은 뭐 미국에서 뭐 신령사나 뭐 영매술사들도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와, 진짜요? 그냥 그 사람 운명이라고. 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이제 언니 꿈에 그 검정색 세 사람 때문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언니 이제 처음 꿈이 그렇게 자기가 집에 갇혀 있었고 그 까만 사람 셋들이랑 밖에서 해골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서양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신경을 쓰질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언니는 그냥 그러고 말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언니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자기 방도 좀 커졌으니까 벽화를 이제 내 방에 처음으로 벽화를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뭘 그릴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이쁜 약간 여자아이, 약간 천사 같은 느낌의 그렇게 네네.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꽃을 손에 대는 그런 그림을 벽화로 그렸대요. 네. 그래서 그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턴지 모르게 이렇게 불을 끄고 누우면은 이 벽화 그려진 그 여자의 눈동자가 자기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더래요. 예, 예. 그리고 뭐 어느 날은 이제 그래가지고 이쪽 침대 쪽에서 자다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침대 약간 이렇게 돌아서 끝 쪽으로 오면은 그 기분에 이 여자 고개가 돌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네. 그래서 되게 막 이게 뭐지 이제 모르면서 신경 쓰지 말았는데 그냥 그러고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언니가 이제 저녁 때 친구들 만나러 나가려고 방에 불을 딱 껐는데 언니가 분명히 그 눈동자가 휙 하고 돌아가는 걸 봤대요. 예. 그래서 언니는 이런 일을 겪어본 적도 없고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새로운 이제 지역에 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넘겼는데 네. 그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저녁 때 집에 언니랑 동생이랑 둘이 있었는데 언니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근데 잠이 이제 살짝 들고 있는 상태였다고 네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잠이 들고 있었고 이렇게 소파 이 끝에 손잡이 부분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 머리를 기대고 자고 있었는데 그리고 리모컨을 머리 그 위에다가 손잡이 부분 있는 데다가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리모컨이 타닥 소리가 나더래요. 이렇게 그 플라스틱이 움직이는 소리 같은 거. 네네네. 그래서 언니는 동생이 이제 자기 소파 그러니까 자기 머리 위쯤에 걸터 앉아서 자꾸 뭐 이렇게 뭐 리모컨을 치나 그런 생각에 짜증이 나가지고 언니가 이제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약간 이렇게 움직여서 고개를 이렇게 딱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머리를 정수리를 더 이렇게 바닥으로 대면은 얼굴이 이렇게 턱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뒤를 볼 수가 있잖아요. 누워 있는 상태에서. 네네. 그 상태로 이제 딱 봤는데 뭐를 봤냐면은 왜 사람이 엎드려 뻗쳐 하고 있는 자세 아시죠? 오, 알죠, 이렇게. 근데 그게 엎드려 뻗쳐 손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고 있는 거. 아, 예, 알죠. 근데 그 소파랑 바닥에 그 엎드려 뻗쳐로 있는 게 반대로, 그러니까 배가 하늘로 올라가게. 검은색 사람이 그 배가 하늘로 올라가게 반대로 된 엎드려 뻗쳐를 해가지고 언니가 이제 위로 올려다본 그대로 얼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럼 허리가 꺾여 있다는 그런 자세인가요? 네. 허리가 꺾여 있고 두 발은 땅에 짚고 머리가 언니가 대고 있던 그 소파 손잡이 쪽 반대편에 예. 그렇게 해서 서로 거진 비슷한 몸짓으로 보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 언니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네, 근데 눈이 새빨갰대요. 오, 예. 그냥 까맣고 눈만 새빨갛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근데 그게
언니도 이게 내가 뭐 볼 거를 보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아무런 생각도 안 들더래요. 그러니까 몸이 얼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몇 초를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몇 초 있다가 그게 이제 팍 없어지고, 그래서 그 없어지고 나서 언니도 왠지 모르게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소리를 지르고 동생이 이제 나와서 내가 동생한테 이런 거 봤다 얘기했더니 동생은 아니라고 꿈꾼 거라고, 누나 자다가 꿈꾼 걸 거야,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넘기고. 네네. 그래서 언니는 왠지 모르게 이게 그림 때문에 그런 건지 그냥 기분이 이상하니까 그래서 벽화를 이제 그러니까 덮고 다시 다른 거를 그리기로 했대요. 네네. 이번에는 뭐 세련된 여자의 뭐 약간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의 여자 얼굴을 그리기로 해가지고 그리는데, 몸도 잘 나오고 이제 선도 잘 나오고 얼굴도 잘 이제 나왔는데, 이게 물감색이 마르면은 얼굴만 기괴하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눈 주위나 윤곽이 꼭 귀신처럼 그늘지게. 근데 분명히 자기가 물감 체크를 하고 이렇게 뭐 농도나 뭐 그런 색도 조절을 하고 했는데, 마르면 그럴 수가 없는데 자꾸 이상하게 약간 탁하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거 그리느라고 너무 피곤하니까 이건 거진 다 마르고 했으니까 그냥 좀 이따가 덮어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어느 날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밖에 나갔는데 부엌에서 숙모가 설거지를 하시는 걸 봤대요. 네. 근데 설거지를 하는데 왜 그 물소리가 왜 이렇게 수압 찬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이 하면서 약간 수압 찬 소리 같은 네네. 그 수도에서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새 집이고 다 해가지고 이러고 왜 이렇게 소리가 크지 하는 상태에서 엄마 설거지해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엄마가 뒤를 딱 돌았는데 엄마 얼굴이 아니고 모르는 여자인데 입이 녹아서 붙은 상태로 입을 벌리려고 이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수납 소리가 아니라 입이 살이 눌러붙어서 입을 이제 벌리려고 막 하는 소리였다고. 그거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인지하려고 나서는 그 소리가 막 커지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았대요. 그리고 이제 뭐 소리가 멈춰서 눈을 떴더니 아무도 없고, 그것도 엄마도 아니었고 수도도 안 켜져 있었고. 그래서 언니가 좀 너무 이렇게 내가 왜 이러지 뭐 아무튼 그러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럼 내가 이게 언니가 생각하기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그림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럼 그 벽화를 다시 지워버리고 자기 이제 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원 풍경화를 그리자. 그래서 언니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원 풍경화를 그렸대요. 근데 이제 풍경화도 되게 기분 좋게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고 별일 없겠지 뭐 그냥 약간 후련한 마음으로 잠을 잤대요. 근데 그날 밤에 언니가 그 그린 풍경화 안에 앉아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공원 벤치에 이제 앉아 있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평화롭고 그래서 둘러보다가 일어나서 조금 걸어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하고 일어나려 그랬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안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몸을 보잖아요. 네네. 근데 자기 손발이 해골뼈로 그 벤치에 묶여 있는데 그게 약간 막 전기 의자에 왜 막 묶여 있는 그런 상태로 팔이랑 자기 다리랑 목이 해골뼈로 통통 묶여 있더래요. 네. 그리고 이게 뭐지? 왜 해골뼈가 있지? 하는 순간에 벤치가 이게 밑에서부터 불에 타기 시작하더래요. 예. 그리고 그 벤치 밑에서 어떤 까만 여자애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언니 이름이 리즈거든요. 엘리자베스에서 그냥 줄여서 다 리즈라고 부르는데 리즈? 그 어떤 여자애가 그래서 앉아가지고 밑에서 리즈 도망가, 불에 타잖아, 도망가. 그래서 막 이렇게 웃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를 봤는데 자기 몸에 막 살이 녹고 있더래요.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은 이유가 저는 이때 영국에 갔을 때 이제 언니 방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언니 벽이 하얀색인데
약간 이렇게 이 밑에 이 색감이 보이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막 초록색도 나오고 하늘색도 나오고 이렇게 색이 약간 보여서 언니 이거 벽이 왜 이래?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네네네. 왜 그래가지고 뭐 이런 꿈을 꾸고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 그날 밤에 이제 언니랑 저랑 둘이서 이제 강아지랑 그 방에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언니 키우는 개가 막 짖더니 방불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전등이요. 왜 이렇게 스탠드 라이트 있잖아요. 그 전구가 불이 터지면 터졌지 깜빡깜빡한 거는 저는 한 번도 겪은 적이 없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러지 않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가지고 그거에 막 소리를 지르고 뛰어나갔어요. 너무 무섭다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리고 삼촌한테 혼나고 밤에 소리 지르고 돌아다닌다고. 네. 그때 그랬는데 저는 한 이제 열흘 후에 다시 왔거든요. 미국으로. 네네. 그리고 근데 언니는 그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나 뭐야 되게 오싹해 그냥 그렇게 하고 넘겼는데 언니는 그게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었나 봐요. 여태까지 내가 꿈을 꾸고 혼자 그냥 겪고 내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막 걔가 이러고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근데 그거에 충격을 받아서 이게 내 안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에 너무너무 이렇게 정신적으로 타격이 컸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언니가 나쁜 선택을 하게 돼요. 나쁜 약물에 조금씩 이렇게 손을 근데 그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정신이 되면은 이 그림 안에 꼭 검은 사람들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검은 사람들을 그린 적이 없는데. 예. 섀도우 펄슨. 근데 그 검은 사람, 네. 근데 그 검은 사람들이 눈이 빨갛고. 그래서, 너무 이게 자꾸 하니까 언니는 이제 더 자기 정신이 되는 게 약간 두렵다고 해야 되나? 네네. 뭐 그래가지고 더 뭐 그렇게 안 좋은 이제 뭐 그렇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언니가 집을 나가된 계기가 있었는데 언니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약간 그 하얀 벽에 이렇게 색깔이 그전 그림 색깔들이 나오는 게 싫으니까 네네. 그 꿈 생각이 나니까 벽화를 그냥 아예 이번에는 도시 막 빽빽한 도시 뭐 건물 같은 거를 그리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큰 도시 전역 같은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대요. 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어떤 한 되게 높은 빌딩에서 그 그린 도시랑 건물들을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둘러보고 와 되게 아름답다. 이게 스카이라이트이 되게 아름답다. 막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들을 다 보고 있는데 다른 건물들은 이제 안에 밤이니까 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 다 노란 불인데 이상하게 그 도시에 그럴 리가 없는데 자기 집이 그 도시 한복판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만 그 안에 있는 불빛이 노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이더래요. 예. 그러면서 그거를 인식하면서 약간 이렇게 영화처럼 주민이 되는 것처럼 쭉 하면서 자기네 집이 잘 보였는데 거기 그 해골이 어떻게 하다가 그 해골이랑 얼굴이 계속 더 가까워져가지고 해골 눈을 봤대요. 근데 그게 몸이 해골이었는데 눈은 있었대요. 까맣게. 네네. 근데 그 해골 눈에 빨간색이 보였던 여태까지는 약간 좀 멀리 있어서 몰랐는데 빨간색이 가까이서 바로 얼굴 앞에서 보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는 모습이 그 해골 눈에서 보이더래요. 예.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그리고 집 안에 그 검정 사람들 3명이서 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 안에서 불이 타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언니가 느낀 게 내가 여태까지 봤던 검정 사람들 중에 눈이 새빨간 거는 이 사람들이 집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불에 타니까 자기네 보았던 모든 시야들이 빨개서 그냥 빨갛던 거고 이 해골은 밖에서 불을 보니까 이 불이 활활 타는 게 보였던 거구나. 그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뭐 동네에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뭐 이 집에, 그러니까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 그림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린 그림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 집에 네. 오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동네를 물어물어 하다가 뭐 어떤 동네에서 사귄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러다가 어떤 친구의 친척이 그 집에서 살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네네네. 그 아버지가 약물, 그러니까 그런 무슨 나쁜 그런 약물에 환각 상태가 돼서 집안에 불을 지르고 집을 이제 뭐 문을 잠고 어떻게 막아가지고 가족들을 아이고. 이렇게 해했다고. 네네네. 언니가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게, 혹시 이게 그래서 그럼 그 해골이 그 아버지였다면 이 해골이 나도 자기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내 가족들을 해하라고 그러는 게 아닌가. 오. 그래서 그 생각에서 그 와중에 저희 외삼촌이 언니가 이런 나쁜 것에 빠졌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싸우고, 아무튼 막 그러고 있는 와중에서 언니가 이제 이 집안에 대한 내용을 알고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네네네. 남자친구한테. 언니는 다시 런던으로 가고, 언니는 이제 런던으로 가고 나서도 그림을 아예 안 그리고, 자기 이제 뭐 남자친구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새 삶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내가 뭐 기분 좋게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그 금단 현상이 너무 사람 몸이 타는 것 같이 힘들대요. 아, 예. 그래가지고 조금 좋아지다 안 좋아지다 좋아지다 안 좋아지다 하는 걸 겪고, 그 과정이 한 1년 반 정도 됐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언니는 계속 어떻게 무슨 뼈에 묶여가지고 몸이 타는 꿈을 계속 꿨대요. 주기적으로. 네네네. 그러다가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지나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병원에 있었대요. 근데 네. 되게 인상이 좋고 막 하얀 수염에 하얀 머리에 약간 막 산타 할아버지 같이 생긴 할아버지가 자기 몸에 약을 발라주더래요. 약을 발라주고 네네. 뭐 해주면서 고생 많았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몸을 봤는데 자기 살 막 녹아가지고 막 물집이 있고 막 엉그러져 있던 살이 낫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연고를 할아버지가 만져주고 발라준 데서 새살이 돋아나더래요. 네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그 자기 몸이 묶여가지고 불에 타는 꿈을 한 번도 안 꿨다고. 그래서 언니는 모르겠어요. 그게 언니한테는 약간 뭘까, 한 줄에 이렇게 빗줄기 같이 느껴졌는지, 아니면 진짜 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지 산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 이후로 언니 정신 차리고 학교를 가고 해서 언니가 지금은 약물 중독 치료사가 됐어요. 아, 예. 근데 저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언니 그러면은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림 다시 그리는 거 뭐 취미로라도 그리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그래도 왜냐면은 언니가 만약에 내가 뭐 이 나쁜 것에서 벗어나서 그 해골한테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검정 3명은 누군지를 모르고 어떻게 된 건지를 몰라서 그림을 그리면은 다시 나타날까 무서워서 그림을 못 그리겠다고 2번 다시. 네네네. 언니도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되려고 그랬는데 그 꿈을 저버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얼마 전에 통화를 하다가 물어봤는데 언니가 왜 이야기를 물어보냐고. 그래서 이제 이런 라디오가 있는데 거기에 네. 하려 그런다. 그때 언니가 웃으면서 한국말만 알아들어도 내가 듣겠는데 못 들어서 안타깝다고 이야기 다 하라고. 그래서 되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이 이야기. 아이고, 진짜 영화 같은 일을 겪으셨네요. 그 언니분이. 얘기를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소름이 되게 많이 돋았었어요. 와, 진짜. 아니, 하고 있는 형태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자기 막 뼈를 계속 빼가지고 못질을 해서 사람들이 못 나오게 하는데 그 뼈가 계속 나오더래요. 예. 그것도 그렇고, 막, 거꾸로 이러고 있는다는 것도 무섭고, 제가 제일 지금 소름이 돋았던 그 장면이, 그거 있잖아요. 설거지하고 있는데 입이 붙어가지고 입을 막 떼려고 뭐 이런다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하는데 그게 이제 입이 막 살점이 늘어나면서 그 약간 늘어나면서 그 소리가 막
이 하면서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거 나도 몰래 이랬다고 진짜. 이게 지금 말로만 들어서 그렇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언니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게 정말로 이게 숨이 턱 막혀서 소리도 못 지르고 움직이지도 못하겠더래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근육이 그러더라고요. 소름 돋아요 그런 거. 자, 디어 찰리님 오늘 또 이렇게 그 아는 또 언니 분께서 실제로 겪었던 어떻게 보면 진짜 영화 같으면서도 실화잖아요 이게. 네. 근데 그게 악마일지 악마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일반적인 뭐 귀신일지. 그리고 뭐 섀도우 퍼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림자 뭐 인간 뭐 그런 뜻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 게, 그러니까 귀신들도 둔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귀신들도 섀도우 퍼슨으로 둔갑을 할 수는 있는데, 뭐 이런 능력자들이 보면은 이게 구분이 된대요. 네. 근데 정확한 섀도우 퍼슨은 아무리 능력자라도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은 워낙에 인종들이 많고, 처음에는 인디언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 귀신이 쓰이거나 뭐 사람의 귀신이 쓰이거나 그러면은 대부분의 능력자들이 뭐 이렇게 뭐 결국은 천도를 한다 그러는데 그 특성에 맞는 그 귀신의 특성에 맞는 능력자를 데리고 와서 하거든요. 뭐 인디안 쪽에 관련된 귀신이면 뭐 인디안 쪽의 능력자 뭐 이렇게 샤먼 같이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런 능력자 다들도 이 제대로 된, 그러니까 진짜 섀도우 퍼슨은 어떻게 못한다고 할 방법이 없대요. 그러면 섀도우 퍼슨이 우리나라로 치면 저승사자 같은 개념인 건가? 저승사자는 리퍼는 이렇게 리퍼. 그러면은 걔는 낫 타신. 같은 거 들고 그 로브 같은 거 그때 그 으르렁님인가 말씀하신 로브 같은 거 쓰고 다니는 애들. 그쵸. 그게 네, 걔네들이 미국 저승사자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사람 형체인데 까만 거. 다르네요, 섀도우 퍼슨은. 네, 그렇대요. 근데 뭐 저야 뭐 제가 귀신을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고. 아무튼 엄청난 존재다. 미국에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네요, 한마디로. 네, 서양에서는 그래요. 오늘 또 이렇게 미국에서 또 엄청난 일을 겪으시면서 참여까지 또 마무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지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좀 어떤가요? 지금 상황은? 근데 저는 제 집 앞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경찰이 안 보이는 거 보면은 이쪽이 아니라 뒤쪽인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네. 슈퍼맨도 아니고 저 혼자 이 소리를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화 온 주소의 토대로 집중된 데를 제일 먼저 가거든요. 네. 경찰들이. 근데 그러니까 제 앞쪽으로 안 온 거 보면은 뒤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디어 찰리님 별일 없으시길 네. 좀 바라고, 일단은 아무 일도 없으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네.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또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어 찰리님. 죄송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일단 디어 찰리님께서 이렇게 또 참여를 끝까지 마무리 해주셨다는 거에도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참여를 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었어 봐. 참여가 뭐야 지금. 그냥 숨어가지고 뭐 이러고 있었겠지. 그 섀도우 퍼슨, 미국에서 섀도우 퍼슨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뭘까? 또 한국에 있는 일반 귀신들이나 저승사자, 뭐 악귀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긴 해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